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친구 부모님들이 너는 양치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알아서 전부 다 치료해 줄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치과 공부를 하고 치과 의사가 되고 나니 충치가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충치 자체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 치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이 없다 보니 한때 첫째의 칫솔질을 등한시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충치가 심해져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다행히 어른 치아인 영구치에 생긴 게 아니라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언제든지 영구치에도 충치가 생길 위험성을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충치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불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불소는 많이 들어봤고 친숙한 물질이지만 생각보다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반응성이 상당히 높아서 독성이 강해 살충제로 쓰는 물질이기도 하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불소증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불소는 섭취 시에 신체에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예방법만 있을 뿐 치료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에게 치아의 변색이나 성장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불소증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대부분 불소를 멀리 하시게 되는 게 아닐까 싶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은 불소 치약을 2통 정도 한 번에 먹어야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치약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를 권장드립니다. 한때 치약을 삼키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는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권고안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가능하면 저불소 치약 사용으로 최근에는 변경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치약을 삼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바로 저불소 치약부터 빨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불소는 알게 모르게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 녹차나 천일염 같은 곳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소를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실 때에는 기왕이면 삼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인 ADA에서 불소 치약을 원래는 24개월 이후부터 사용하라고 했던 기존 권고안을 2014년도부터 첫 치아가 나오고부터 3세까지 0.1mg, 쌀 한 톨 정도의 크기로 사용하라는 권고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만큼 불소의 사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불소 치약을 일부 삼키더라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0.1mg이면 사진에서 왼쪽과 같이 거의 칫솔에 묻히는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3세 이후부터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완두콩 정도의 크기로 치약을 짜주시면 됩니다. 침을 삼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을 닫아야 가능합니다. 안 삼키게 하려면 입을 벌리게 하면 되는데 반대쪽에 젓가락이나 다른 칫솔을 물게 하고 반대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침을 삼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입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침을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 충분히 숨 쉬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맛이 없기 때문에 삼키는 아이는 드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쓰게 되는 저불소 치약의 불소 함유량이 보통 500ppm이었다면 일반 성인이 쓰는 불소 치약의 함유량은 1000pp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은 1500ppm의 고농도 치약을 사용하고 있었고 충치 예방 효과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콜게이트란 회사의 치약이 1450ppm이고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서는 5000ppm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역시 2014년도에 식약처에서 불소 함량 기준을 기존의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따라서 이제는 여러 회사에서 1450ppm의 고농도 불소 치약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불소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섭취 시 대부분의 불소가 흡수되게 되지만 아침 식사 후에 사용하게 되면 대략 70% 정도만 흡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불소 치약을 사용할 때는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에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치약 없이 칫솔질만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불소 치약을 통해서 충치 예방이 가능하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 불소 도포입니다. 치아의 천연 레진을 이용하여 치아에 서서히 불소가 침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과거에는 불소 겔이나 이온 도포 방법 등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불소 바니쉬라고 불리는 불소 도포가 가장 효과적인 대세 방법이 되었습니다. 불소를 도포한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제거를 위해서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 치아에 끈적하게 묻어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칫솔이라든지 버리려는 칫솔을 사용해서 새로 바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충치가 심하지 않다면 6개월 정도를 권장드리고, 관리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3개월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에 아이가 관리가 잘 되고 충치가 특별하게 많지 않다면 불소 치약을 잘 사용하기를 권유드리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아들에게 새로운 연구치가 맹출한 경우에 불소 도포를 해주는 방식으로 충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아가 나오는 시기인 18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시고, 마지막 연구치인 제2대구치가 나오는 시기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 대략 14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신다면 불소 치약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의 불소를 이용하여 충치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불소보다도 충치 예방에 더 높은 확률로 알려진 예방 진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